예, 한익 교수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월요일 저녁 쉬고 싶은 텐데, 이렇게 AI 융합교육 연구회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기 청암초등학교에서 매우 왕성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연구활동을 하시는 한의표 선생님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주는 학급 운영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한의표 선생님께서는 현 XR 메타버스 교사협회 이사, 현 컴퓨팅 교사협회 팀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AI 융합교육과 석사 졸업, 전국 교육자료전 1등급 푸른 기장상 수상 외 2회 입상, 2024-2025 경기 디지털 선도교사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께서 우리 연구회의 수업 사례 나눔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수업 사례 나눔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은표 선생님, 수업 사례 나눔 시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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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AI 융합 교육 연구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연수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 긴장도 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 월요일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화면 공유 혹시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 네, 되고 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학급 수업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례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의 방향을 정말 간단하게, 여기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간단하게 짚고요.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을 제가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급에서 교육하고 있는가, 네, 학급 운영에 관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수업 사례,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는 사이트 간단히 패들렛으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질의응답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간단하게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초 소양의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원래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 정도만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미래사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를 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까지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그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총론과 교과의 각 부분에서 되게 강조돼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메가트렌드,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라는 저서에서 이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을 인용을 했죠. 이 작가가. 어, 보통 교실혁명 때도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말들을 조금 많이 쓰시는 또는 슬로건처럼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저서에서 논의되는 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는 크게 이제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성을 지켜주는 기술과 그리고 인간성을 저해하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인간한테 바람직한 쪽으로 소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고유한 정신, 그거를 이제 하이터치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제 교실혁명이나 아니면은 AIDT 쪽에서 이제 블룸의 6단계로 나누어서 고차원적인 단계를 하이터치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러한 책의 내용이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발전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을 키워서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에서는 계속 이제 해가 갈수록 바뀌고 있지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특히 6가지로 나눠서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SEL이라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디지털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에 이 사회정서 학습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느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특히 그 6가지 핵심 역량 중에 특히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이제 사회정서 학습의 5가지 핵심 역량과 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 윤리에서 디지털 발자국이나 어떤 이제 온라인상의 가상의 행동에 나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관리의식이 반영되는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상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협력적 소통 역량은 사회적 인식과 관계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그 어떤 디지털이나 이런 환경이 실제 나의 환경과 이제 다른 밸런스 있게 생활이 너무 차이나지 않고 밸런스 있게 살려면은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과 이제 디지털 도구를 쓰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합리적으로 또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의 기술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엮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과 거기서 책임 있는 결정을 끄집어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 온라인상에 소통하는 사람들과 화면상으로 만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윤리로 엮어서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민 역량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이지만 어떻게 교육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식과 기능 중심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존의 어떤 철학적이고 언어적인 쪽에 강조를 두기도 했던 국어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활동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식과 기능으로 멈추지 않고 나의 어떤 핵심 신념이나 철학 등으로 자리 잡고 내가 어떤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키워주는 것. 이러한 역량들이 골고루 키워지는 것을 디지털 시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살펴본 것 중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한다면 기초적인 소양이겠죠. 어떤 예전에는 ICT라는 이름으로 기초적인 소양을 한정 짓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광의적이고 넓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소양과 디지털 접근성.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기를 좀 쓸 줄 아는 친구와 기기를 못 쓰는 친구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제가 교실에서 보니까 기기를 좀 써본 친구들은 겁이 없습니다. 일단 이 기기를 눌렀을 때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고 또는 문제가 생겨도 금방 복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기나 디지털 도구를 봤을 때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고 과감합니다. 그런 겁 없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을 좀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윤리와 AI 교육. 여기서 AI 교육은 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윤리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어떤 쇼츠를 보고 정보를 구분할 줄 아는 것, 딥페이크, AI 윤리 교육 이런 것들이 겸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활용 교육에서 디지털 도구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초적인 소양적인 측면의 이 3가지 종목, 3가지 외에도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어떤 아이들의 즐길 거리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드디어 아이들한테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 리터러시 이런 걸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좀 뒤로 하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당연히 소개는 저희 교실에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 사례들이 먼저 수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학급 운영을 소개해 드리고 저희 학교에서 또는 주변 학교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교육청에서 같이 개발한 그런 수업 사례 또는 학급 운영 사례, 학교 운영 사례 이런 것들부터 간단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디지털 도구들은 서책형 활동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어떤 해당 학습의 성취 기준과 관계없이 디지털 도구를 얼마나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학습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감이나 이런 크레파스나 이런 수채 도구를 그림 도구를 정말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태블릿 펜을 정말 다뤄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취 기준이 이제 십색상환이나 이런 색깔을 이용해서 수채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성취 기준이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으니 이 친구는 그런 어떤 색의 배합이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정말 잘 활용하지만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디지털 도구의 활용 능력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 2학년부터 차근히 이런 소양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터가 안 따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1, 2학년에서 인공지능 기초 언플러그드 활동, ICT 소양 함양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 2학년에서 어떤 이제 뭐 소양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거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 때쯤에 2018년, 19년에 1, 2학년을 맡아서 하면서 1학년 아이들 상대로도 좀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느 정도 시도를 많이 해본 편이에요. 그때 이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건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언플러그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어떤 절차적인 사고를 제가 예전에 했던 거라 아이들이 어떤 절차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추상화해서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의 것으로 바꾼 뒤 아이들이 예, 아니오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바닥에 이제 저희 학교는 아침에 와서 운동장도 돌고 줄넘기를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닥에 순서대로 만들어서 붙이고 3월부터 계속 생활 지도를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5월에 가서는 바닥에 있는 걸 전부 다 떼도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를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정말 습관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도 언플러그드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이런 도구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2학기 때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근처에 그 학교 뒤편에 마을을 이렇게 블럭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옆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코딩을 해 갖고 마을을 돌아다녀 보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이런 걸 이제 1, 2학년 아이들한테 실행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의 확실히 어떤 절차적 사고나 코딩에 관한 그런 기초가 쌓이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작은 학교라서 그 친구들을 나중에 5학년, 6학년 때 봤을 때는 이제 엔트리나 이런 거는 너무 잘했어요. 당연히 너무 잘했고 두 친구 정도는 텍스트 코딩도 쉽게 굉장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학년부터 5, 6학년까지 이제 학년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하면서 이때 필요한 ICT 소양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적인 역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처음 접하는 디지털 도구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학년 때는 5차시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태블릿을 켜고 실행도 해보고 카메라도 써보고 이제 뭐 그림도 그려보고 타자 연습 조그맣게 해보고 간단하게 아주 자리나 단어 정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역시 저학년에는 쭉 넘어가서 특히 1, 2학년 때쯤에 특히 2학년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타자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지역 교과서에 이미 인터넷을 검색해서 누리집을 접속해서 아이들이 글을 써야 되는 차시들이 있어요.
이제 파주시도 그렇고 제가 속한 파주시도 그렇고 연천군도 그렇고 지역의 문화재를 검색한다거나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지역의 뭘 찾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찾는다거나요. 지명과 얽힌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글을 쓰고 그래서 3학년 때쯤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특히 3학년 2학기 사회에 4학년이었나요? 3학년이었나? 그 3학년 2학기 아마 교통의 발달이나 이런 데서도 또 디지털 도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역의 중심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써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사례집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 역량에 따르면은 4학년 1학기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민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 때 지금 아이들이 다 구글 드라이브나 클래스룸이나 이런 것들을 쓸 줄 알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고 있고 뭐 5학년 이때쯤에는 이제 어떤 그 거꾸로 교실이나 아니면 집에 과제를 냈을 때 이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클래스룸에 올리는 거는 지금 2학기 때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 대한 간단한 편집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학급 운영에 녹여내고 있어요. 어떻게 녹여내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직접 저희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2025 함성반, 네, 함성반 저희 활동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 반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3월 1일부터 실행하진 않았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고 작년부터 적용하다 보니 5학년 친구들이 이제 그 작년 2학기 때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년에 딱 올라온 시점에 디지털 도구를 많이 잘 쓰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오히려 4학년들이 아마 더 잘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매년 학급 금융경제 교실을 해서 아이들하고 화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1인 인력을 장부에 쓰는 활동을 해서 학급 운영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그걸 조금 바꾸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니까 왜 바꾸기로 결심을 했냐면은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 과목에서 디지털 도구를 그때만 이벤트성으로 쓰는 게 아이들의 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는 큰 어떤 효과가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장부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썼을 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찢어지고요. 다 쓸 때마다 선생님 인쇄해 주세요 이러는 것도 좀 싫고요. 막 엉망이 돼서 글자도 못 쓰고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어차피 아이들한테 디지털 도구를 가르쳐야 된다면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6학년 1학기부터 다 가르쳐서 이거를 자리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단적인 예를 한번 이제 천천히 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10초 정도의 짧은 영상들이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저희 반에서 이제 DJ가 1인 인력이 있고 이거를 아이들은 크롬북으로 접속해서 그날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대 미리 장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친구 건데 지금 이제 뮤직리스트라는 곳에 음악을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악 신청하고 신청자 쓰고 DJ가 여기다가 서명을 한 다음에 저한테 서명을 받으면은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반의 아침 풍경이에요.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촬영을 이제 틀어놨었는데 여기에 찍혔는데 이제 아침에 오면은 1인 인력을 맡은 이 체크무늬 친구가 막 정돈을 해야 돼요. 앞에 칠판도 좀 치우고 시간표도 붙여놓고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자기가 체크리스트에 활동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에요. 넘기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시간표 지금 막 바꾸죠. 막 바꾸고 조금 뒤로 넘겨보면 아직 바꾸고 있어요. 날짜도 바꾸고 네, 1분 30초쯤 됐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크롬북을 꺼냅니다. 저는 뭐 다른 활동 안 하고 다르게 지시한 거는 없고요. 이 친구들도 각자 그냥 활동하는 중이에요. 네. 이 친구가 크롬북 꺼내오죠. 다른 친구들은 이거 미술 과제를 전날 못한 걸 해야 돼서 하고 있고 이 친구가 꺼내서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화면 터치해서 내가 오늘 이 일 했고
이제 창문 열어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별도로 관리나 어떤 집어넣어라 이런 말을 안 해도요. 이 친구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체크하고 접고 로그아웃해서 이제 알아서 들고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이게 일상이에요. 저희 반 친구들은. 그래서 각자 맡은 1인 인력에 따라서 이런 학급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저희 반 점심시간 풍경인데요. 아이들이 이쪽에 막 줄을 서 있죠. 이게 뭐냐면 이 구석에 저희 반 매점이 있어요. 학용품을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종 간식을 팔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학급 1인 인력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뭐 스티커를 살 수도 있고요. 학용품 살 수도 있고 티슈도 사고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이 친구는 음악 틀어주는 친구예요. DJ를 이제 여기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틀어주는 친구고 이 친구 거 잠시 살펴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보면 여기서 크롬북 펼쳐놓고 막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에 샀고 이런 통장 금액들은 이제 아이들이 체크할 겸 직접 아날로그로 쓰는데 이렇게 하고 옆에서 다른 친구가 이거 꺼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점의 어떤 걸 1인 인력 장부를 운영하면서 작성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떤 형태의 장부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다 자물쇠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친구만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가도 이거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름 쭉 쓰고요. 김우찬이라는 친구가 자기 서명을 쭉 하게 되어 있고 저는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는 거죠. 그날의 활동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계속 스프레드를 시트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게끔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시트의 원본을 링크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급 세금이 10%를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트의 숫자를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우찬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직접 리튼이라는 AI 가르쳐 줬을 때 이 친구한테 스프레드시트 함수 알려달라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는 그냥 틀만 해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아이들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알아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 아까 체크무늬 셔츠의 친구가 이거 체크해갖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음악 신청해갖고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직접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 링크를 네, 도장 이미지예요. 도장 이미지고 이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 링크에서 아까 제가 이름만 다 지운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 보내드렸고요. 제가 막혀있죠.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어차피 사본이니까 개인정보가 삭제된 사본이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마 지금 접속이 되실 거예요. 요 가운데 아바타라고 되어 있는 이 학생 코드 아바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올데이터 시트도 혹시 선생님들한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이 지금 엑셀 화면 안에서 눌러보시면 채팅창이 혹시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함수가 작성이 돼 있는 거죠. 제 화면을 보시면 신용은 크레딧에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 크레딧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들어있는 이 숫자를 땡겨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이름이 안 지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 아래 눌러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걸 종합해서 갖고 오고요. 뱅크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 월급을 입금하게 돼 있고 뮤직 눌러보시면 애들이 쭉 이제 음악 DJ 신청한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켓이나 그리고 아이들 심부름하는 포스트 오피스 이런 데 가서 재심부름하고 인센티브 10원씩 받아가요. 그래서 재활용이나 그리고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가면 듀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금이죠. 이 함수식을 그 친구가 계산해 갖고 알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아이들도 크롬북 꺼내서 이제 타자 연습 겸 할 겸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 통계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타자 연습을 해야 저희 학급에서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타자가 한 200타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9월 돼서는 저희 반에는 600타 넘는 친구들이 한 4명 있어요. 그래서 제일 못 치는 친구들이 이젠
50 몇 타 되던 친구들도 다 200타 넘고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런 좀 어떤 기초적인 ICT 활용 능력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거를 쓰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어차피 사본으로 한 거니 선생님들께서 뭐 큰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사본을 만들어서 가져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 제가 이것도 넣어 놨어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저희 그 AI 융합교육연구회 분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바이브 코딩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바탕으로 우리 반 친구들의 어떤 학급 관리 어플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코드도 지우지 않고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급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 시트를 바탕으로 이 영상이 바로 이제 저희 반 그 학급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그거의 설명 영상을 제가 이제 제출할 겸 찍어놨는데요. 와, 나 올해 이런 거 좀 봐야 돼. 너무 미국 같아. 미국식이야. 혹시 음성 한 번만 은밀한 확인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전에 필요에 의해서 좀 녹화를 해둔 영상인데 방금 올해 저는 시트를 보셨으니까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함성반이라는 반 이름으로 친구들을 게이미피케이션과 이제 금융경제교실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좀 자동화해보고 싶어서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선생님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학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용을 수정하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서로 이렇게 저장되며 내용이 주고받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것이 서로 상대방 플랫폼에 기록이 되고요. 네. 또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캐릭터 나와 있는 게 바로 아까 전에 이 링크예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아이디라 그래서 모든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들은 이 아이디를 바탕으로 이제 번호를 부여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이 부분이 그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캐릭터가 이 주소를 부여받는 겁니다. 이 주소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아이들이 점수를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캐릭터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작성하고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 모드로 들어간 학생들은 이렇게 오류의 상태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신용과 통계 점수를 확인하려고 계속 눌러봐요. 캐릭터도 꾸미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디지털 접근성을 학생들한테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캐릭터로 신용 레벨과 함께 아이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연동해서 학급을 운영하는데요. 저는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의 어떤 수업이나 캠프식으로 이벤트성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습관이 되면은 그거에 뭐 중독돼 갖고 그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그 활동만 합니다. 정말로. 쉬는 시간에 꺼내서 하고 집어넣어요. 그렇게 습관이 들여지다 보면은 아이들도 조금 더 디지털 기기를 쓴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수업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날로그적인 수업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어떤 오답 노트나 정리 노트, 학습 노트 이런 것도 당연히 저도 쓰고요. 두 줄 쓰기도 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 공책이라는 마음 공책도 써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너무 지나치게 디지털 수업에 디지털 도구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써야 할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수업에서도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쓰게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학급 운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의 매너를 지키고 상대방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쓴다면 잽을 쓴다면 꼭 잽을 써야 되는 이유 또는 잽을 써서만 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민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에 붙이는 언플러그드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한 컴 타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그 학년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런 것들을 부모님 따라서 많이 용산이나 이런 데서 체험학습한 친구들은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못 해본 친구들은 아예 못해요. 그래서 학급 내에 그런 친구들의 격차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을 학교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자, 저희 반에서 이제 어떤 디지털 윤리나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은 없는데요. 이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사이트예요.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사이트인데 이 통계 정보 사이트에 가서 지역별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제가 있는 파주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늘 민원이 몇 건이었으며 지금 파주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어떤 민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불법 주정차나 파주행 공사하는 곳이 하도 많으니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주정차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관련어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6학년 1학기 단원에 이제 어떤 민주시민에서 이렇게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단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시가 있습니다. 그 차시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뭔지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도구를 잘 쓸 줄 알면 이런 것들도 되게 손쉽게 캡처를 해서 갖고 오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넣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아이들 구글 설문지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런 구글 설문지도 쉽게 만들어서 바로 아이들한테 배포해서 하는 활동도 너무 쉽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다시피 디지털 윤리에 관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라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사실 혹은 거짓이라는 사이트고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가셔서 게임처럼 이제 게임처럼 이름을 입력하고 이 안내에 따라서 신문을 보면서 이런 주제에 따라 이 지금 신문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마치 게임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진행을 하면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면 이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항목들을 점검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찾아 이제 이 신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주는 그런 게임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꼭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짜뉴스에서 인상 깊은 것들이나 왜 이런 것들을 하고 무엇을 알게 되어 있는지 써보는 활동을 통해 인터넷에 있는 어떤 뉴스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요. 네. 자, AI를 활용할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왼쪽에 수업 사례를 할 때 감마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아쉽게도 이 감마라는 사이트가 18세 미만 사용 금지였어요. 저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썼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미리 이게 좀 연령 제한 문제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애들이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 봅시다 하는 그런 자료를 체크해서 감마라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PPT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감마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PPT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은 제가 AI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했더니 이제 이 학생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아윤이 그거 왜 찾아보고 있는 거야? 괜찮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영어는 98개국에서 널리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일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네.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감마라는 AI가 만들어준 거기서 이제 영어가 97%를 쓴다 했더니 그게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직접 찾아가면서 할로이네이션을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지도가 되고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어떤 습관화의 중요성 그런 걸 좀 느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ICT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식물 일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링크도 한번 드려 볼게요. 저희 반에 이제 쌀맛 나는 학교라 그래서 벼를 이제 심고 키우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이일지를 썼더니 아이들이 그 종이를 매번 들고 가서 연필로 쓰는 걸 너무 불편해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일지에 사진이나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자니 그 찍은 사진을 일지에 옮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일지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러면은 태블릿으로 가서 사진 찍고 그 사진으로 바로 문서를 삽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하면은 얘가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일지를 꾸준히 쓴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고맙게도 엄청 꾸준히 써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주시에서 저희 학교가 이걸로 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보면 6월 4일에 시작했는데 9월 이제 23일까지 계속 쓰고 있죠. 10월 14일까지 썼어요. 계속해서. 엄청 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실은 식물에 관심이 더 있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지가 별다른 힘을 안 들이고 꾸준히 작성돼서 데이터로 이렇게 자신의 결과로 포트폴리오처럼 활동이 모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썼고요. 이거는 아까 DJ 음악한 거랑 겹치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캔바에서 생성형 AI 활용해 갖고 이미지 그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유튜브 들어가서 스크린샷. 보시면은 에코백을 만든 건데 이제 집 가고 싶다라고 써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오해가 생기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학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학교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캔바에서 목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캔바에서 목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 목업이라는 단어를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목업이 뭐냐면은 선생님들 이제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핸드폰이 작동은 안 하는데 플라스틱처럼 디자인의 형태만 완성되어 있는 기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습만 알 수 있게. 완성품의 모습만 껍데기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디자인 최초 시안을 목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업을 캔바에서 만들어보는 어떤 기업 단위의 활동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기업에 이제 일원이 돼서 어떤 아이템에 관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보는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보는 건데요. 정말 간단하게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렉이 좀 있네요. 제가 요거 한 30초만 더 시도해보고 계속 렉이 있으면은 다른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혹시 목업이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는 것 같네요. 캔바에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어떤 그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좌측에 되게 느리네요.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안 느린데 이 왼쪽에 캔바 메뉴가 떴을 때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캔바 앱 메뉴가 있어요. 앱. 여기 들어가시면 무슨 매직 이레이저나 이렇게 배경 지우는 거나 뭐 그림 수정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들이 있는 요거예요. 요거에서 목업을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채팅창에 단어 쳐드렸는데 이 목업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은 목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내 제품의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기업은 의상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팔티를 하나 만들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팔티를 만들고 여기다가 아이들이 어떤 디자인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적절한 요거 한번 요 그림 제가 바탕화면에 있어서 갖고 왔는데 애들이 이런 그림이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 드래그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티셔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핸드폰, 의상, 노트북,
뭐 머그컵, 방석, 에코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캔바의 목업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목업 기능으로 수업을 했고, 저는 이걸 이제 기업 수업 프로젝트를 해서 작년에 있었던 디지털 연구대회에서 이 수업 사례를 넣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캔바의 목업 기능도 어떤 사회 활동에서 창작물을 만들어서 하는 쪽에는 되게 잘 써먹을 수가 있다. 되게 작은 학교에 있을 때는 이걸 티셔츠로 주문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넘겨보면 이거는 이제 유튜브를 저희 반에서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유튜브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이트의 유튜브인데요. 이건 이제 파브360이라는 유튜브예요. 이 파브360이 뭐냐면은, 이 파브360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유럽이나 이런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다 360도 동영상으로 영상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서 저희 반 친구들이 많이 봤던 파리, 이 파리 영상인데요. 이거 재밌는 게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가이드도 해줘요. 이번 여행지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입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하면 소리를 잠깐 끌게요. 이게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 부분을 클릭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학생들은 이 VR 카드보드는 이제 그 VR 기기 안쪽에 안구 간의 거리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5분 이상 씌우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파브360으로 VR 그걸 끼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은 이거를 마치 그 지역에 간 것처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6학년 2학기에 세계 여행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교과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행기 티켓을 그리고 내가 가상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 영상이랑 연계를 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여행과 관련된 이 시기에는 이동 영상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떤 태블릿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파리 지역을 여행하고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에펠탑도 직접 그리게 하는 거죠.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친구는 이런 가상, 요것도 보내드릴게요. 양식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복사본이니까. 요 권한을 뷰어로 돼 있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여행 감상문을 가상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태블릿의 스크린샷 장면입니다. 아까 그 태블릿에 여기 에펠탑 보이시죠? 아이고, 너무 확대했네요. 이 에펠탑 같은 것도 있고, 계획을 1일차, 2일차 이렇게 한번 사회교과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실제로 아까 그거 VR 써보고 돌아다닌 거를 진짜 이렇게 한번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여행을 간 것처럼 직접 일기처럼 감상문을 써보는 이런 수업이었습니다. 약 8차시 정도로 미술교과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펠탑 있죠? 이 에펠탑이 바로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수채화 단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활동까지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유튜브에서 360 모드를 켜고 또는 그걸 썼을 때 아이들이 다른 행동이나 이런 걸 안 하게끔 습관이 잘 들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습관이 안 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360 영상 세계 여행을 다른 어떤 학급 활동에 적용하지 않고 바로 시작했더니 애들이 막 롤러코스터 동영상 이런 것만 몰래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이 그 당시엔 안 됐었어요. 한 2022년도쯤이었는데 자꾸 딴짓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4년 때 그리고 올해도 이제 2학기 할 때 됐습니다. 이 활동을. 작년에 아이들하고 학급 경제 금융 활동하면서 했더니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기특할 정도로 이걸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옛날에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디지털 그거랑은 관계는 없어요. 제가 아까 학급 운영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는 없는데 이런 수업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퀘스트라는 게임 기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VR 기기로 남극 탐험 직접 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너무 해볼 찍어도 수 안 있다는 돼. 거죠. 이렇게 암벽 등반도 하고, 이렇게
이게 황제 펭귄을 찾아가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리를 좀 너무 애들이 너무 소리를 소리를 너무 질러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VR 기기로 그 안에 탁구 게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작은 학교라서 코로나 때 등교를 다 하기는 했지만 주변 학교들이랑 스포츠 클럽 대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탁구 게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응원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줌 화면입니다. 줌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접속해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중계해주고 이렇게 진행한 그런 탁구 대회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신문에도 실렸었어요. 이게 너무 좀 신기하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취재도 오고 3개 학교 정도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탁구 대회 할 때 캐릭터가 나와서 상대방을 도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를 받고 들어가면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상대한테도 충분히 매너를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VR 사례 갖고 이 앞선 이 사례로 프랑스 파리를 갔었어요. 그래서 파리 가서 이제 어떤 전주 한옥마을도 이런 프랑스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런 교육, 우주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부스 운영하다 왔었고요. 이제 이거 이제 제비인데요. 이제 흔히 잽으로 어떤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방탈출이나 퀴즈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잽은요 그렇게 쓰기보다 이제 메타버스를 쓴다는 거는 꼭 그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는 수업.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초등교사들이 되게 모이는 인디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9월 달에 사람을 모았습니다. 9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모았고 거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 우리 지역을 조사해 갖고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이 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여행 프로그램 전시회에 들어가서 보고 입찰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보시면 초등학생인데 되게 준비를 열심히 잘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 65명이 접속을 해 있네요. 보시면은 각 군별로 이제 학교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평택도 있고요, 연천도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 부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천 발표를 볼 수 있어요. 장포성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일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삼각입니다. 발표 되게 잘하죠. 2003년 그래서 시대의 연혈는 말로 이렇게 입찰하는 게시판을 패들로 해놔서 저 박람회에 가서 괜찮은 여행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여행 상품을 내가 구입하고 싶다 해서 제일 많이 여행 상품을 판 그 학교가 우승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전시회 활동이 있어요. 한시 타운에서 공연 등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기업 박람회도 저희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랑 했었고 해서 약간 잽을 쓸 때 이런 식의 활용 방법도 겸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공간에서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의 발표를 듣는 태도와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디지털 역량이 의사소통 역량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페이시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스페이시스를 그냥 단순히 3D 공간, 3D 공간 VR 끼고 하는 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제 코스페이시스 안에 360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360도 카메라 쓰는 거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좀 자주 우리 학교 소개하기 이런 과제를 계속 시켜서 이 친구들이 좀 그런 카메라 쓰는 거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찍었어요. 이 360도 카메라를 곳곳에 찍어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이 친구들이 코스페이시스 안에 캐릭터랑 넣은 건데요. 여기 제가 있는 걸 그 삼각대에 찍고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척 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벽취지 수목원이나 아니면은 임진각이나 이렇게 파주 마장호수죠. 마장호수라는 곳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아이들 직접 공간 둘러볼 수 있게 했고 이 친구 거는 코드를 많이 짠 게 없는데 다른 친구들 거 보면은 되게 많이 짜서 이렇게 이 지역을 소개하는 이런 활동 같은 것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안에 캐릭터를 배치해서 대사를 하려면은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돼요. 코스페이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블록 코딩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재밌다 보니 이런 것들을 시켰을 때 아이들이 정말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실패도 많이 했는데 아까 맨 앞에 휠로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제가 학급 운영을 하면서 이 자체에서 어떤 기기를 쓰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1인 인력부터 금융교실까지 다 녹여내고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준 상태에서 이제 다양하고 어떤 도전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여기 들어가서 뭐 다른 학생들한테 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잔소리 같은 것도 할 거 없이 정말 잘 지켜요.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이 소중한 가상의 공간, 디지털 공간, 그 온라인 공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제가 계속 좀 추구하는 어떤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학급 운영과 수업 사례들이었고요. 제 사례들은 조금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 좀 찾아봤던 자료가 잘 모여 있는 패들렛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제 거는 아니고 제 거라고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 파주의 운정초등학교라고 그 되게 좀 주제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요, 학급의 반이 4학년 1반, 4학년 2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우스 반, 뭐 스티브 잡스 반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 반 그런 식으로 특화가 돼 있어요, 교육 과정이. 거기서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 반을 운영하시는 정보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패들렛인데요. 이거 혹시 스크린샷 찍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주소, 링크로 채팅창에 이렇게 드릴 테니 혹시 한번 필요하시다면은 아마 근데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AI 인공지능 융합교육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정도의 역량이라면은 이미 알고 계신 자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그 1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생님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Q&A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줌 아래에 있는 반응으로 아무 동작이나 해서 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은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한희표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희표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등학생들이 저러 정도까지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시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경미 선생님, 혹시 수업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떠오르는 영감이나, 뭐 또는 또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기타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코스페이시스 관심이 있는데 360도 카메라 그 가격대 어떤 거 사셨는지 몇 대 정도 모든 별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 인스타 360이 6대가 있어요. 네, 인스타 360이 6대가 있고 고프로가 4대 정도 있는데 이제 저걸 할 때 이제 학교에 자전거 동아리를 하는 저희 학교 남는 자전거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 교육하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 갖고 그거를 그 예산으로 샀었고요. 어 카메라는 개당 한 그때 그 당시에 52만 원 정도 해서 좀 비싸게 샀었어요. 네, 대신에 그때 자전거를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그 학교에 체험학습장 예산이 있었어요. 오토마타랑 자전거. 그래서 그 예산 좀 겸해 갖고 샀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처음에는 되게, 저런 거를 초등학생이 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좀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결과물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정말 좋은 예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강의에서 가장
기뻤던 점, 제가 즐거웠던 점은 어떤 기술의 혁신이나 원래 한희표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되게 훌륭하게 연구하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더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은지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캡처 사진 제출하는 앱 정도 해봤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가능하더니 신기합니다.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나요? 한학표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그 3일 정도 걸렸는데 그 3일이 시간 좀 많이 투자한 3일이었어요. 네, 시간을 그 주말에 거의 이틀은 그것만 거의 한 만졌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시간씩 계속 그거 만지고 재밌어서 초창기여갖고 3일 정도 만졌고 그거에 대한 공부는 다 재미나이 통해서만 했어요. 어떤 제가 따로 별도의 책이나 이런 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나이한테 다 질문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저는 코딩은 할 줄은 알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교대를 20살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컴퓨터 공학과를 7학기를 다녔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컴공과를 일반 대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자퇴를 해서 29살에 다시 수능을 봐서 교대를 온 거여갖고 코딩을 할 줄은 알았는데 이제 코딩을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배울 때와 지금의 코드 작성법이 완전히 달라요. 플랫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만 좀 겁이 없겠죠. 이게 그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희표 선생님이 오늘 연구회에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서 느낀점 또는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느낀점이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그 사실은 줌 연수를 할 때 그 몰입이라 그래야 될까요? 집중도나 이런 게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낮아지는 것을 되게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최대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 영상이나 그 시트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물을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많이 해주실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이런 시트에 순간순간 들어갈 때 여기에 접속해 주시는 속도가 엄청 빠르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여기 딱 들어올 때 여기도 엄청 슉슉슉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AI 융합 연구회 이쪽에서 너무 관심 있는 분들이 와주시니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순간적으로 느껴갖고 그때부터는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관심 갖고 봐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너무 기분 좋게 연수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사례를 나눠주신 한의표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경기 청암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의표 선생님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주는 학급 운영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AI 융합교육 연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의표 선생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